7월 11일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동맹을 이뤘습니다. 71세의 나이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별세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정치적 입장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가장 강력히 옹호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엄은 사망 하루 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했고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 지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세상을 떠났지만 업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은 전쟁을 끝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연방을 파괴할 수도 있는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린지 그레이엄이 원했을 일입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195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마을 센트럴에서 태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그 법대를 졸업한 후 미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 그는 공군의 법무부대인 법무장교단, 즉 제콜의 일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공군을 떠난 후 그는 1989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군 주방위군에 입대했으며 실제로 전장에 배치되거나 직접 전투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다양한 법률 및 자문 역할을 통해 미국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정치에 입문하여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후 2003년 자신의 고향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직책을 사망할 때까지 2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군 복무 이력을 고려할 때 그가 그 시기에 워싱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이 세계적으로 개입주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사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적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리비아, 시리아, 이란과 같은 지역에서의 개입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레이엄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며칠 후 그레이엄은 3월 3일 트윗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 암살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끝낼 방법은 러시아 내 누군가가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라와 세계에 큰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까지 러시아 내무부는 그레이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우리가 써본 돈 중 최고의 투자라고 표현하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그레이엄은 특유의 스타일로 이 사건에 맞서며 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헌신으로 푸틴 정권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레이엄은 계속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는 제재 패키지에 찬성표를 던졌고 여러 차례 키이우를 방문했으며 워싱턴과 키이우 간에 더 긴밀한 방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공화당 동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레이엄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25년 2월 젤렌스키와 무대에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가리키며 푸틴을 어떻게 억제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기를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주세요. 그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발언 직후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표현한 그레이엄은 2025년 러시아 제재법이라는 법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동료인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과 협력하여 그레이엄은 미국의 대모스크바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푸틴이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레이엄의 법안은 석유, 가스, 우라늄 등 러시아 자원을 계속 구매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무려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러시아 에너지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에 계속 투자하는 몇몇 국가들을 겨냥해 그레이엄은 이 나라들을 압박해 다른 곳과 거래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이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해 고통받기 시작한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푸틴은 전쟁을 계속 유지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분쟁을 끝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그레이엄은 자신의 법안이 수십 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중국, 인도,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적 벙커버스터 제재 법안에 84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이 법안이 최종 표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직접 접촉 및 협상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기를 선호하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1월 그레이엄은 성공에 더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법안 추진에 청신호를 켰고 이제 최종 표결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주요 행동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7월 10일 그는 키이우로 날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폴의 생산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스카이폴은 PP-1선을 제작하며 이 드론은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요격 드론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레이엄은 방문 중에 회사의 여러 무인 시스템과 아직 개발 중인 신기술들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극찬하며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기업이자 지구상 그 누구보다도 훨씬 앞선 기술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발언 중 하나에서 상원의원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추가 협력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힘든 시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기꺼이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그레이엄의 가족이 짧고 갑작스러운 병이라고 표현한 병환 끝에 그의 생은 끝나게 됩니다. 많은 관계자들과 공인들이 신속하게 애도의 뜻을 전했으며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인 루슬란 스테판추크도 그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변함없는 친구였으며 매 순간마다 그들의 투쟁을 이해하고 지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메시지에서 그레이엄을 내가 이제껏 알았던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명이자 최고의 상원의원 중 한 명, 진정한 미국 애국자라고 칭하며 모두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미국 상원의원들은 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제재법안 개정안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그레이엄과 블루멘탈이 1년여 전에 발의했던 원안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60페이지가 넘는 이 문서는 여전히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게다가 의원들은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이 진전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양당 의원들과 백악관 자체가 참여한 수개월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재 법안이 정식 법률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안의 큰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차단해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부 크렘린 고위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분쟁은 이제 4년 반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기간 동안 군사 분야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조달, 생산, 모집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값비싼 전차, 방공 시스템, 선박 등 수많은 군사 장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점점 더 파괴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견뎌야 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광대한 러시아 영토 곳곳에 수많은 정유시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합쳐져 러시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모두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을 포함한 수많은 러시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국영기업, 올리가리, 엘리트들에게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푸틴은 궁전 같은 저택과 전용기를 누리며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즐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제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운 사람들, 즉 올리가리, 기업 경영진, 그리고 다른 부유한 인물들에게 제재가 가해질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점점 더 자산이 동결되고 서방 세계에 의해 이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런 사람들이 푸틴의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갈등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 분명해지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자금, 인력, 장비가 소모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푸틴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 세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계속해서 그 지지 세력을 강타하면서 균열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독립연구자들은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일부는 푸틴에게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추가적인 금융 제재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크렘린궁 내부를 빠르게 휩쓸고 있는 정치적 불길에 더 많은 기름을 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재법은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다양한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제재 대상은 러시아가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석유, 연료, 군사장비를 계속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 유조선과 화물선 네트워크인 이른바 그림자 선단입니다. 그림자 선단은 모스크바가 기존의 제재 패키지를 우회하고 계속해서 국가에 수익을 가져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다양한 기만 전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구입한 뒤 복잡하게 얽힌 익령 유령 회사들의 연결망을 거치며 선박 소유권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감독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이름과 등록 정보를 자주 변경하여 서류상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는 모스크바의 이런 전술을 간파하게 되었고 이 그림자 선박들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제재하는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추가 제재는 그림자 선단이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러시아가 판매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더욱 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가장 큰 부분은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러시아와 계속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늘 중시했던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 인도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을 막으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레이엄은 원래 이들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길 원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수정되어 관세율이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100%로 낮춰졌습니다. 이 관세는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소량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은 해당 수입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목록에서 가장 큰 구매국이며 두 나라 모두 이 법안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와 미국 사이에 큰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베이징과 뉴델리 모두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결국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고 중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러시아 시장을 떠나 석유와 가스 대체 옵션을 찾을 시기가 왔다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두 주요 투자자를 갑자기 잃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주던 가장 강력한 두 기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고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중국은 러시아 수출 수익의 38%를 차지했으며 원유, 파이프라인, 가스, 석탄, LNG 및 기타 석유 제품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6월에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뉴델리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약 63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약 51억 5천만 달러가 원유에 사용됐습니다. 이 두 나라가 러시아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거나 투자를 상당히 줄인다면 수십억 달러가 크렘린 정권의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전쟁 지출이 극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 사실상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상원 보좌관이 CNN에 말하길 러시아 수입의 대부분,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되는 자금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러시아 경제의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세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재가 거의 즉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재는 평화 협상이나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법안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제재는 법안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푸틴, 그의 에너지 부문, 금융기관, 그리고 그의 그림자 함대에 대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표하는 것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불분명하지만 상원 대표들은 가능한 한 빨리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열의와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8월 전에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가 표가 모이면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도 표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린지 그레이엄에게 어울리는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안이 사망을 앞둔 마지막 며칠, 몇 시간 동안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기대하며 매우 흥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난 날 통화했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목소리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오랜 초당적 협상 끝에 우리 제재 법안 지지를 약속한 소식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 브릿 상원의원도 블루멘탈의 말을 반복하며 그레이엄이 이번 일이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그레이엄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동료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며 러시아와의 개인적 정치 싸움에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최선은 그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큰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유럽의 대표적인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세계에서 가장 큰 지원 패키지 중 하나를 공개한 과정을 확인해보세요. 푸틴의 측근과 참모들이 그를 어떻게 등지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전쟁과 세계 각지의 다른 전쟁들에 대한 속보, 통찰,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